질문 해봅시다. 자, 몇 번 해줄까요? 질문? 깨끗해. 자, 질문. 몇 번? 14번. 또? 몇 번? 6번. 또? 8번. 또? 또? 9번. 또 있어요? 6, 8, 9, 14. 또? 5번. 또 있니? 없어? 없어? 자, 요거 한번 해봅시다. 자, 5번부터. 자, 5번이죠? 자, 봐봐.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A, B 사이에 용처를 압축시켰다가 동시에 놓았더니 A는 수평면을 따라서 올라가서 높이가 H인 곳에서 속력이 0이 된다. 속력이 0이 된다. 그죠? 0이 됐고, B는 마찰 구간에서 F의 마찰력을 받으면서 4H만큼 이동해서 어떻게 됐대? 정지했대. 자, 분리된 직후 A의 속력이 V고요. 질량이 2m이면 얘 질량이 m이래요. 맞지? 이때 F의 크기를 구하자. 자, 얘들아 이거 봐봐. 자, 어렵지 않아? 자, 분열 전 운동량의 합은 몇이야? 0이지? 그지? 분열 후 운동량의 합은 몇이 된다? 0이 돼야 돼. 자, 분열 후 A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2mv지. 자, B의 운동량은 2mv 되니까 얘 속도는 2v가 되는 거야. 얘가 이렇게 해도 되고,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자, 일단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 자, 선생님 충돌하는 과정에서 속도의 변화의 크기는 누구와 반비례 한다? 질량과 반비례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어? 안 했었어? 했었지. 맞아? 자, 지금 A와 B의 질량의 비가 몇 대 몇이야? 질량의 비가 2대 1이에요. 그럼 속도의 변화의 크기는 몇 대 몇이야? 1대 2가 돼야 되지. 맞아? 자, 처음에 정지해 있었지. 그치? 나갈 때 속도가 V가 변했네. 아, 얘가 V가 변했으면 얘는 2V 변해야 되지. 맞아? 얘 처음에 속도 빵이었잖아. 그치? 튀어나갈 때 속도 2V 되는 거지. 자, 똑같아요. 운동량 보존을 이용해도 되고 얘를 이용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이지 뭐. 자, 얘들아 봐봐. 얘 운동에너지 있지? 얘 용주철과 분리되는 순간 비보존력 작용해 안 해? 안 하죠? 비보존력 작용하지 않지? 그럼 당연히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어? 보존되겠지. 맞아? 여기 운동에너지와 여기 포텐셜 에너지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등식 하나 세울게. 운동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2m 곱하기 V제곱이 이 지점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EMGH와 어떻다? 똑같다. 이해가요? 괜찮지? 아, 그러면 EM 약분 될 거고요. 양변에 2 곱해주면 V제곱은 누구야? EGH가 되는 거지. 괜찮니? 맞아? 자, 그 다음에 얘는 비보존력이 1을 하잖아. 그럼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돼? 감소하겠죠? 그지? 그럼 비보존력이 1을 한 만큼 역학적 에너지 감소하겠죠? 그럼 비보존력이 얼마만큼 1을 하냐? 아, 비보존력이 음의 1을 하잖아. 왜? 마찰력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이니까 비보존력은 음의 1을 하겠지? 그럼 역학적 에너지 줄어드는 거야. 그죠? 그럼 비보존력이 얼마만큼 1을 하냐? 마찰력 곱하기 4H만큼 1을 한 거지. 맞아 안 맞아? 맞죠? 얘가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인데 위치 에너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변하지 않잖아. 그지? 그럼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 거죠. 근데 나중 운동 에너지가 빵이었으니까 운동 에너지 감소량은 처음 운동 에너지에서 나중 운동 에너지를 빼주면 그게 바로 감소량이겠지. 괜찮아? 그럼 처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4v 제곱이죠. 맞아 안 맞아? 자, 끝났지? 자, 근데 v 제곱이 누구였어? 2GH였지. 맞니? 그럼 v 제곱 대신에 2GH를 집어넣으면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4 곱하기 2GH가 될 거니까 이 약분 되겠죠? 그지? 그럼 결국 4 약분 될 거고 4 약분 될 거고 HH 약분 되겠지. 맞아요? 그지? 그럼 결국 마찰력 F는 누구라는 소리야? mg라는 소리죠. 다음 몇 번? 2번. 얘들 어렵냐? 어려워요? 괜찮지? 이해 안 간다? 자, 선생님 중요한 거 딱 3개 있다라고 얘기했어. 자, 누가 일을 한다? 알짜임이 일을 한다.
자, 누가 변한다?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 R자리 양의 1을 하면 운동 에너지 증가. R자리 음의 1을 하면 운동 에너지 감소. 맞지? 자, 두 번째. 누가 일을 한다? 중력이 일을 한다. 또는 탄성력이 일을 하면 중력 또는 탄성력이 일을 하면 누가 변하더라? 마이너스 포텐셜 에너지가 변하더라. 했었죠? 중력 또는 탄성력이 양의 일을 하면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고요. 자, 중력 또는 탄성력이 음의 일을 하면 포텐셜 에너지는 뭐한다? 증가한다라고 이야기했었지. 맞지? 자, 마지막. 자, 누가 일을 하면 비보존력이 일을 하면 누가 변한다? 바로 역학적 에너지가 변한다. 그치? 비보존력이 양의 일을 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하고요. 비보존력이 음의 일을 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한다라고 이야기했었지. 그치? 지금 이거 이용한 거죠. 그죠? 오케이. 자, 또 몇 번이야? 6번 봅시다. 6번. 자, 6번 보자. 자, 6번 뭐라고 나왔냐?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림 나는 마찰형 수평면에서 속력 2V로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가 마찰 구간. 그 비보존력이 음의 일을 하지. 그럼 역학적 에너지 줄어드네. 자, 지난 용철을 원래 길이로부터 L만큼 압축시켰을 때 물체의 속력이 빵이 됐다. 순간에 무엇을 나타낸 것이다. 나는 가에서 용철로부터 분리된 물체가 다시 마찰 구간을 지나서 V의 속도로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래. 자, 나에서 물체가 마찰 구간에서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어떻다? 똑같대요. 똑같대. 물체 질량은 M이고요. 자, 용철 상수는 K래. 자, 얘들아 이거 봐봐. 자, 얘들아 봐봐. 자, 질량 변하냐 안 변하냐? 안 변하지. 안 변하죠? 자, 잘 들어 지금부터.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관계없지. 자, 잘 들어. 운동 에너지는, 자, 얘들아 운동 에너지는 누구와 비례해?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했었지. 맞아? 그치? 자, 잘 들어. 자, 자, 봐봐. V제곱이었을 때 운동 에너지를 그냥 K라고 놓을게. 귀찮다. 이렇게 할게. 알았어. 속력이 V였을 때 운동 에너지를 K라고 할게요. 운동 에너지를 K라고 할게. 그럼 얘 운동 에너지 몇 K냐? 4K지. 얘 4K야. 운동 에너지 4K야. 한마디로 2분의 1 MV 제곱을 K라고 놓은 거라고. K라고 놓은 거라고. 됐지? 얘는 4K라고요. 괜찮니? 괜찮아? 자, 그럼 얘들아 이거 봐봐. 4K에서 마찰 구간을 지날 때 자, 얘 4K가 뭐야? 역학적 에너지잖아. 그치? 그럼 비보존력이 음의 1을 하니까 역학적 에너지 줄어들겠지. 이해가? 그럼 비보존력이 한 1이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니까 비보존력이 한 1을 마이너스 W라고 하자. 이해가? 그럼 얘들아 봐봐. 4 마이너스 W가 이거 뭐야? 미쳤네. 4K 돌린가? 4K 마이너스 W가 이해가? 맞아? 자, 얘들아 잘 들어. 자, L만큼 압축시켰을 때 포텐셜 에너지를 P라고 할게요. P. 이해가요? 맞아 안 맞아? 여기까지 이해가지? 맞아? 자, 이 P가 역학적 에너지잖아. 그치? 역학적 에너지는 동시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겠지? 자, 이제 다시 여기 역학적 에너지는 동시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P였지. 맞아? P에서 이 역학적 에너지가 다시 마찰 구간을 지나면서 또 W에 비보존력이 일을 할 거 아니냐. 같은 일을 감소랑 똑같으니까. 맞죠? 한 게 바로 누구라는 소리야? K라는 소리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 가죠? 그럼 끝났어. 자, 그럼 P가 누구야? W 플러스 K니까. P가 W 플러스 K니까 얘가 바로 W 플러스 K라는 소리겠지. 이해가요? 그럼 얘 이항하면 2W가 몇 K야? 3K가 되겠죠. 맞아? 그럼 W는 누구야? 2분의 3K지. 얘다 W가 누구냐? W가 마찰 구간을 지나면서 한 1의 양이죠. 맞아? 얘가 누구라는 소리야? 2분의 3 곱하기 K가 누구여서 2분의 1 MV 제곱이었지. 곱하기 2분의 1 MV 제곱이 되는 거죠. 이해가? 아, 그러면 마찰 구간에서 손실이 돼. 마찰 구간을 지날 때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몇이야? 4분의 3 MV 제곱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냐 안 가냐? 여기까지 이해 가죠? 아, 1번 답 4분의 3 MV 제곱.
힘들어. 맞지? 자, 그럼 얘들아 봐봐. 4분의 3의 무제곱. 마찰 구간에서 4분의 3의 무제곱 맞지? 잠깐만. 누구야? W는 2분의 3K지? 2분의 3K? 2분의 3K니까 4분의 3 MV제곱. 얘들아 4분의 3 MV제곱 맞지? 그죠?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래? 이제 L을 구하래. L을 구하래. 맞니? 근데 마찰력은 안 나네. 잠깐만. 마찰력 안 나왔어요? 이 L을 구하, 졸린가봐. 미쳤나봐. 이 L을 구하래지. 나 이 길 구하라는 줄 알았어. 그죠? 한마디로 뭐 구하라는 소리야? 얘들아 잘 들어.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누구야? L제곱이 바로 누군 거야? P인 거잖아. P. 맞죠? P가 누구냐? P가 누구야? 얘 운동에너지에서 자, 얘 역학적 에너지에서 얘 역학적 에너지 뺀 거죠? 맞아? 그 한마디로 P 구하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 W 나왔지? W가 2분의 3K였지? 맞아? 여기다 구해도 되네. W가 2분의 3K, 자, 얘다 봐봐. W가 2분의 3K니까 얘 넘어가면 P는 몇이냐? 빰빰빰. 자, 나 P는 몇이에요? 2분의 3K, 2분의 5K. 2분의 5K이제. 맞아요? 그러면 K가 2분의 1 MV 제곱이었으니까 4분의 5 MV 제곱이지. 맞아, 안 맞아? 자, 끝났네, 이거. 자, 2분의 1 KL 제곱이 4분의 5 MV 제곱일 거니까 우리 L 구하는 거지. 맞아? 그럼 양변에 2 곱하자. 2 곱하면 KL 제곱은 2 곱하면 2분의 5 MV 제곱이 될 거고 L 제곱은 2K분의 5 MV 제곱이 되겠지. 맞아? 그럼 L 값 구하는 거잖아. 그럼 양변 루트 씌워주면 되겠지. 그지? 아유, 문자가 그지같이 나오냐? 그럼 L은 루트 2K분의 5M에다가 V제곱은 밖으로 빠지니까 V가 되겠죠. 이해가? 이게 L이네. 답 맞냐? 맞겠지? 제대로 했으면. 이해가죠? 문자 그지같이 나온다. 이해가요? 이해가? 그냥 문자만 많을 뿐이야. 그냥 역학적인 보존, 뭐 비보존력이 아니, 요거만 잘 챙기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 또 몇 번이야? 6번 됐고요. 8번 봅시다. 8번. 요거구나. 자, 8번 보자.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5kg이 추 2개가 일정한 속력으로 2m 낙하하는 동안 열량계 속 액체의 온도가 올라갔다. 그죠? 액체 열 1당 양이었지. 그지? 맞아요? 자, 일단 열 1당 양은 누구였다? 줄 Q였지. 맞아, 안 맞아? 그치? 그죠? 자, 그럼 봐봐. 이때 회전 날개와 액체 사이의 마찰로 인해서 발생하는 열량 Q를 구한 거야. 그럼 얘들아, Q는 열량은 얘 4.2였잖아. 그치? 그럼 4.2분의 누구야? W 한 1의 양이지? 맞아, 안 맞아? 그죠? 자, 근데 문제에서 봐봐. 몇 칼로리인지를 구하고요. 중력 가속도는 몇이야? 11로 계산하고 열 1당 양은 몇이다? 열 1당 양은 4.2 줄 퍼 칼로리다. 자, 얘들아, 열 1당 양이 뭐예요? 물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 양이지. 비열. 자,
비열 맞냐? 비열 잠깐만 줄 퍼 칼로리 1칼로리 높이는데 4.2줄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맞지? 1칼로리 높이는데 4.2줄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자 그러면 봐봐 지금 얘가 낙하면서 몇 줄의 일을 하냐? 몇 줄의 일을 해? 자 얘 무게가 몇이야? 무게가 몇이냐? 10이죠? 합치면 10이잖아 중력가속도 몇이야? 10이지? 100이네? 몇 줄의 일을 했어? 200줄의 일을 했지? 맞아 안 맞아? 그죠? 그러면 200줄의 일을 했네 아 200줄 분의 칼로리 구하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잠깐만 우리 이거 구하는 거잖아 이거 맞지? 이거 구하는 거죠? 맞지? 아 그러면 답은 뭐야? 4.2분의 몇 줄이야? 10이고 100이니까 200줄이죠? 이게 칼로리지? 맞아? 이게 바로 칼로리네 이게 바로 칼로리 지금 칼로리 구하는 거잖아 칼로리 어디냐? 칼로리 맞아요? 그럼 얘 계산해주면 분자분모에다 100 곱해주면 42분의 2000 되지 2000칼로리고 얘 약분해주면 몇이냐? 21분의 1000이냐? 자 왜 이렇게 그지같이 나와? 몇 번이야? 답 좀 하겠네 보자 맞아 아이 답이야 얘들아 답 이거다 21분의 1000칼로리 끝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지? 이거 구하는 거잖아 그치? 걔가 4.2니까 한 일회양 줄을 열량으로 바꿔주고 열량을 줄로 바꿔주는 동시에 요거 하나 하면 되죠 됐죠? 자 8번 됐고 9번 봅시다 9번 볼게 자 이게 예전에 모의고사 고3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야 문제를 좀 변형시켰네요 왜? 1단계항으로 또 칼로리 자 봐봐 얘다 칼로리 계산이지 그치 칼로리 어떻게 계산하면 돼? 4.2분의 한 일회양 그치 에너지를 4.2로 나눠주면 칼로리 되는 거죠 자 가볼게 그리다 같이 질량이 1kg 물체가 마찰이 있는 젠장 비보존력이 있네요 그치?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지 않겠지? 자 곡선 레일을 따라서 운동하는 것이다 P에서 물체의 운동에너지는 42줄이래 얘 42줄이래 운동에너지가 K가 운동에너지야 운동에너지가 42줄이고 Q에서 속력이 빵 됐네요 그죠? P와 Q의 높이 차이는 2.1m고요 간지러워 2.1m고 자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마찰에 의해 발생한 열 에너지를 구하자 열 에너지를 구해서 칼로리를 고치면 끝 맞지? 괜찮아? 얘들아 이거 봐봐 마찰이 없다고 한다면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돼? 보존되죠 보존될 거야 맞죠? 운동 에너지가 4.2줄 중력 가속도가 10이야 자 일단 이거 봐봐 자 이 지점에서 자 봐봐 얘 포텐셜 에너지를 0이라고 한다면 자 잘 들어 얘 포텐셜 에너지를 0이라고 한다면 역학적 에너지가 몇 줄이야? 42줄이지 맞아요? 42줄이야 괜찮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요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지 역학적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 몇 줄이야? 1 곱하기 10 곱하기 2.1이니까 몇 줄이야? 21줄이지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21줄이네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됐냐 안 됐냐? 안 됐지 역학적 에너지 손실됐지 맞아? 몇 줄이 손실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서 몇 줄이 손실됐어요? 21줄이 손실됐네 그럼 열 에너지로 발생한 열이 몇 줄이라는 소리야? 21줄이라는 소리야 맞지? 그러면 졸려? 자 1의 양은 4.2 곱하기 Q죠 우리 Q 칼로리 구하는 거잖아 그치? 맞아? 그럼 비보존력에 의해서 손실된 에너지가 2.1줄이잖아
21이잖아. 21줄이잖아. 그치? 그럼 칼로리는 Q는 자 4.2분의 몇이 되는 거야? 21이 되겠죠. 맞아요? 괜찮아? 자 그럼 분자분모에다가 10 곱해주면 42분의 210이 될 거고 자 2로 약분해주면 21로 약분하자. 21로 약분하면 2분의 10이 되겠죠? 맞아요? 위에 약분해주면 몇이야? 5칼로리 나오거든요. 5칼로리 1번 9번에 1번 맞아요. 일단 괜찮지? 한마디로 역학적 이 두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 차이가 바로 뭐야? 발생한 열 에너지지. 비보존력이 한 1이지. 비보존력이 바로 마찰력이 한 1이죠. 그게 발생한 열의 양이죠. 그치? 열의 양이 줄로 나왔으니까 Q로 바꿔줘야 되겠지. 칼로리로. 자 넘길게요. 자 9번 됐고 또 몇 번? 14번 마지막이지. 자 가볼게. 14번 자 14번 봅시다. 자 그림은 질량이 1kg이고 온도가 마이너스 10도인 고체 상태의 물질에서 단위 시간당 일정한 열량을 공급했을 때 자 1초 동안 공급되는 열의 양이 똑같은 양의 열을 공급했을 때 물질의 온도를 공급한 열량에 따라 나타낸 거다. 그죠?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보자. 열 일당량은 4200줄/kcal라는 소리는 1칼로리당 4.2줄이라는 소리야. 1칼로리당 4.2줄이라는 소리예요. 그치? 자 봐봐. 오케이? 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 여기서 열을 가해도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여기서 뭐가 일어난다는 소리야? 상태 변화하면서 잡열을 흡수한다는 소리겠지. 맞아? 자 그러면 물질의 온도가 몇 도일 때야? 70도일 때지. 70도는 어디냐? 여기죠. 맞아요? 여기였을 때는 얘가 어떤 상태냐? 액체 상태죠. 고체, 액체, 기체겠지. 맞아요? 아 그러면은 액체 상태다 맞고요. 물질의 온도가 80도씨에서 얘가 물질의 온도가 80도씨일 때 물질은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게 아니라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겠지. 기화되겠네요. 자 문제는 이거네. 이거네. 그치? 기화열 흡수한 열이잖아. 이해가? 맞아요? 얘가 기화 어디서 일어나? 여기서 일어나지. 얼마만큼 흡수했냐? 열량 몇 칼로리 흡수했어? 얘 줄로 고치는 거야. 그쵸? 자 몇 칼로리 몇 킬로칼로리 흡수한 거야? 킬로칼로리가 나왔네. 몇이냐? 얘에서 얘 빼주면 되지. 365에서 115 빼주니까 250 킬로칼로리 250 킬로칼로리를 뭐 한 거야? 흡수한 거 아니냐? 이게 잠열이에요. 기화열. 이해가 안 가? 가죠? 그럼 얘들아 에너지를 고쳐야지. Q는 자 누구야? 자 4.2 곱하기 Q였죠? 근데 얘가 칼로리였지? 맞아? 킬로칼로리가 돼야 되잖아. 4.2래 왜? 미쳤나? 2.6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러면 얘 칼로리를 고쳐야 되잖아. 칼로리로 고쳐서 얘 칼로리로 고쳐서 4.2 바꾸냐. 미쳤나? 졸린가 봐. 자 4.2 뭐 해주면 돼? 곱해주면 되지. 맞아? 왜냐면 줄이라고 나왔으니까. 여기는 킬로줄이네. 일당량은 킬로줄이네. 자 1kcal 얘들아 봐봐. 1kcal가 4200줄이라는 소리죠. 맞아 안 맞아? 그래 이렇게 하자. 그러면 250kcal잖아. 그럼 양면에 몇 곱해야 돼? 250 곱하면 되지. 맞아? 그러면 250 어우 뭐 아파. 250kcal는 자 이렇게 되네. 4200 곱하기 250 얘 계산해주면 되겠네. 맞아요? 얘 계산해주면 얘들아 25 곱하기 42 몇이냐? 자 42 곱하기 25 산수 520 그지?
5, 4, 20, 21, 2, 4 뭐야? 2, 4, 4, 2, 8는 0, 5, 0, 1 에다가 0 잠깐만 1kcal당 4200줄의 에너지가 나오니까 1kcal는 4200줄의 에너지니까 250kcal를 흡수했지. 250. 그럼 양변에 250 곱해주면 이렇게 되네. 그쵸? 그럼 여기다 공 몇 개 붙이면 되는데? 3개. 하나, 둘, 3개 돼. 이게 안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맞냐 틀리냐? 자, 14번이지 확인. 그래 틀렸네. 답은? 근데 선생님 계산 제대로 했네요. 자, 하나, 둘, 셋, 4개니까 4개니까 100 5 곱하기 10의 4제곱 되네요. 맞아? 이게 줄이네. 자, 이제 틀렸네. 다음 몇 번? 1번. 얘들아 이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열일당량이란 자 봐봐 1kcal의 열은 4200줄의 1을 한다는 소리거든. 맞지? 그럼 몇 킬로칼로리를 흡수한 거야? 250kcal를 1로 바꾸라는 소리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양변에 250 곱해주면 되는 거죠. 줄이 나오겠지? 예, 틀려요. 계산해보면. 자, 14번 됐지? 오케이? 자, 그럼, 자, 일단, 얘들아, 여긴 또 한번 숙제로 내줄게. 요 실력어.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고. 자, 이제 넘깁시다. 자, 여기 나갈게. 열구. 하하.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냐면 열역학 제2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자, 일단 열역학 제2법칙에 대해서 선생님 설명하기 전에 여기 어렵진 않아. 알겠죠? 어렵진 않아요. 자, 먼저 가역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할게. 가역과 비가역 현상에 대해서 자,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가역이 뭐냐면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A가 B로 변할 수 있어. B로 변화 가능합니다. 다시 B가 A로도 변할 수 있다 없다? 변할 수 있다. 오케이? 이게 가역이야. 화학하면서도 아마 배웠을 거야. 가역 반응, 비가역 반응. 자, 얘들아 자연 상태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전부 다 어떤 반응이다? 비가역 반응입니다. 알겠죠? 자, 봐봐. 가역 반응이란 뭐냐? 외부와의 상호작용 없이 원래의 상태로 완전히 되돌아갈 수 있는 현상. 원래의 상태로 완전히 되돌아갈 수 있는 현상. 얘를 우리는 가역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자연 상태에서는 완전히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지. 그치? 뭐라고 나왔냐? 공기의 저항과 마찰이 없는 상태에서는 진동하던 진자는요 항상 어떤 높이까지 올라가? 같은 높이까지 올라가지. 이해가? 근데 현실 생활에서 이럴 수 있어 없어? 없죠. 얘들아 자 셀쿠스 딱 진자 운동 시켜봐. 그럼 점점 진폭이 어떻게 돼? 낮아지면서 어떻게 돼? 줄어들면서 멈추겠지. 왜? 얘가 갖고 있던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열 에너지로 달아났기 때문이죠. 이해가? 그럼 자연현상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럼 비가역이란 뭐냐? 자, 바로 자연 상태에서는 이 비가역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비가역이란 뭐냐면 A가 B로 변할 수 있어. 얘로는 변할 수 있어. 근데 B가 A로 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비가역이에요. 자, 열역학 제2법칙이 바로 누구야? 이 비가역에 대한 이야기야. 자, 또 어떤 게 있냐면 얘다 열은 고온에서 어디로 이동해? 저온으로 이동하지. 맞아? 고온체에서 저온체로 이동하는 에너지의 한 형태가 열이었어요. 그치? 그럼 고온체에서 저온체로 이동할 수 있지만 얘는 가능하지만 저온체에서 고온체로 이동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이해가? 오케이? 됐어요? 자, 또 하나 1은 100% 열로 전환될 수 있다 없다? 100% 열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런데 열은 100% 일로 전환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이해가? 이렇게 모든 자연현상은요 항상 에너지가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 있지. 이해가?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열역학 제2법칙이다 라고 이야기해. 또는 이거야. 이 열역학 제2법칙이 한마디로 이거야. 모든 자연현상은 확률적으로 계산했을 때 가장 어떻다?
가장 높은 확률인 자연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소리야. 이게 도대체 무슨 헛소리냐? 지금부터 선생님 설명해 줄게요. 자, 얘들아, 너희도 잉크에 확산 있지? 확산. 자, 여기가 잉크야. 자, 여기 물이 있고요. 내가 여기다가 파란색 잉크 분자 1몰 1몰이랑 6.02 곱하기 10에 23승 23승계의 분자를 얘기하는 거거든. 오케이? 얘를 딱 집어 넣어줄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얘들아, 자, 잘 들어. 따뜻한 물에 자, 잉크 1몰을 내가 여기다 빵 하고 집어 넣어줄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떤 현상을 관찰할 수 있어? 이 1몰이 물 전체로 쫙 퍼져나가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지. 이해가? 그럼 퍼져나갔던 잉크들이 한 점에 쫙 다시 모이는 자연현상은 거의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지. 이건 불가능해. 그 이유를 지금부터 확률적으로 선생님 증명 한번 해줄게. 물론 100% 이런 증명은 아닙니다. 자, 잘 들어. 여기 봐봐. 얘들아, 자, 도형에서의 확률은 뭐냐? 전체 넓이분의 특정 부분에서의 넓이지. 그치? 도형에서의 확률은 상대 독수야. 어떻게 보면. 알겠죠? 그럼 얘들아 봐봐. 물론 아니지만 이 모든, 자, 여기 흩어져 있던 1모 잉크 분자가 여기 한 점에 올 확률을 한번 구해보자. 자, 여기 올 확률. 자, 분자 하나가 여기 올 확률을 그냥 2분의 1이라고 할게. 2분의 1보다 훨씬 작지. 그치? 2분의 1이라고 할게. 그럼 봐봐. 아, 분자 하나가 여기 올 확률은 2분의 1이야. 1번 분자가. 그럼 2번 분자가 여기 올 확률도 몇이야? 2분의 1이겠지. 맞아요? 그럼 3번 분자가 여기 올 확률도 몇이야? 2분의 1이야. 아, 그럼 모든 분자들이 여기에 딱 모여야 모든 분자들이 어떻게 오는 거야? 한 점에 모이는 거지. 물에 흩어졌던 잉크 분자가 한 점에 다시 딱 모이는 거야. 이때의 확률을 구하는 거라고. 이해가? 그럼 이때의 확률은 자, 2분의 1에 약 몇이야? 6.02 곱하기 10에 23승이지. 이해가? 얘는 거의 어디와 가까워? 거의 어디와 가까워? 0에 가깝지. 이해가? 이런 현상 그러니까 나타나 안 나타나? 나타나지 않는다는 소리야. 한마디로 우리가 보는 자연현상들은요, 확률적으로 계산했을 때 가장 높은 쪽으로 어떻게 된다? 나타난다라는 거야. 이해가? 이것을 우리는 영어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무질서도 또는 뭐라고 그러냐? 엔트로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엔트로피. 오케이? 모든 자연현상은 엔트로피가 확률이라는 뜻이야. 오케이? 모든 자연현상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 즉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불러? 연력학체 2법칙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에너지 흐름에 대한 이야기지. 자, 이거 봐봐. 자, 책에는 뭐라고 나왔냐? 자, 이거 봐봐.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난 외부와의 상호작용 없이 원래의 생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현상을 우리는 비가역 현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현상들은 바로 뭐다? 이 비가역 현상입니다. 자, 이런 거죠. 얘가 여기 1기압이고 여기 진공이야. 그럼 얘 밸브를 딱 여는 순간 여기 있는 분자들이 쫙 퍼지지. 얘가 쫙 퍼지면서 0.5기압이 된다라는 소리야. 얘가 근데 자연 상태로 여기 있던 녀석이 한쪽으로 쫙 몰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현상은 확률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자, 봐봐. A 밸브를 열면 기체가 골고루 퍼져서 B와 같이 되지만 B에서 시간이 흐르더라도 A와 같은 현상으로 A로 되돌아갈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소리야. 이해가? A로 되돌아갈 확률은 거의 어디와 가깝다? 0에 가깝다는 소리겠지. 맞아요? 자, 여기서 마찬가지야. 진자가 공기 저항에 의해서 멈추게 되지만 시간이 흘러도 멈춘 진자가 다시 움직일 수 있냐 없냐? 없지. 이런 확률은 0에 수렴한다는 소리예요. 자, 여기서 마찬가지야. 찬물과 뜨거운 물을 섞으면 어떤 물이 돼? 미지근한 물이 되지. 이해가? 미지근한 물이 열이 다시 움직이면서 찬물과 뜨거운 물로 분리가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없지. 이런 자연적인 현상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는 연력학체 2법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 이거 봐봐. 뭐 어렵진 않지. 여기에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자, 봐봐. 진자의 운동에너지. 자, 이거 봐봐. 자, 여기 공기 분자가 있는데 진자가 갖고 있던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움직이면서 공기 분자가 어떻게 돼? 마찰을 일으키겠지. 이해가? 그래서 얘 역학적 에너지 일부가 누구로 가는 거야? 분자의 운동 에너지로 가는 거야. 마찰에 의해서.
그럼 이 공기는 살짝 따뜻해지겠죠? 마찰에 의해서. 이해가? 그럼 공기 분자가 움직이면서 이런 착각을 한다고. 얘와 부딪히면 얘가 다시 움직일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이 분자들은요 불규칙적으로 움직여. 이해가? 불규칙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얘와 충돌해서 얘가 다시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봐봐. 그림은 웨버와 단열된 밀폐된 상자 안에서 진자가 운동하는 모습이고, 자 진자에 충돌한 공기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요. 반대로 진자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돼? 감소하겠지. 그지? 충분히 시간이 지난 후에 진자는 멈추고요. 진자가 멈추면 진자가 처음 가지고 있던 역학적 에너지는 모두 공기 분자 추 실의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지. 그지? 자 봐봐.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비가역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을 우리는 연력학 제2법칙. 얘네들이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이야. 자, 그 다음에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연력학 제1법칙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결코 스스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한마디로 연력학 제1법칙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가 이해가죠? 오케이? 얘가 얘 밀폐됐잖아. 자 봐봐. 분자가 갖고 있던, 자 진자가 갖고 있던 에너지의 일부가 어디로 갔어? 분자의 운동 에너지로 갔지. 그럼 이 안에 있는 총 에너지의 양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이해가? 여기 있는 총 에너지의 양이나 여기 있는 총 에너지의 양은 어때? 똑같아. 똑같지만 연력학 제1법칙에서는 어긋나지 않지. 어긋나지 않지만 자 이 녀석으로 되돌아갈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지금 몇 분이냐? 지금 몇 시? 아, 44분? 오케이. 자, 얘들아 이거 봐봐. 자, 지금 뭐라고 나왔냐? 열이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는 경우야. 자, 얘들아 이거 봐봐. 자, 지금 뭐가 좀 땡기자. 자, 얘들아 이거 봐봐. 자, 열이 누구로 전환된다? 1로 전환되는 경우거든. 얘들아 1은 100% 열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왜? 마찰에 의해서 손실되는 에너지도 어떻게 보면 열 에너지거든. 이해가? 그런데 열은 1로 100% 전환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자 얘들아 봐봐. 열을 1로 바꿔주는 기관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 열기관이다라고 표현하고요. 열기관, 열을 1로 바꿔주는 기관이 열기관이야. 알겠죠? 열기관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누구야? 자동차 엔진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크게 열기관은 두 가지가 있어요. 외연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다? 내연기관이 있습니다. 오케이? 내연기관이 바로 누구야? 자동차 엔진 같은 경우 자동차 엔진들 가솔린 기관, 디젤 기관. 외연기관에는 누가 있냐? 자 너희들 증기관 있지? 자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산업혁명 초기에 막 석탄 불을 막 떼니까 이해가요? 자 기차가 막 움직이잖아. 그지? 그게 증기기관이거든요. 증기기관. 얘네들이 전부 다 열기관이야. 열을 1로 바꿔주는 기관. 한마디로 뭐냐면 이거야. 자 얘들아 여기 공기가 들어있는데 자 이 피스톤을요 따뜻한 물에 빵 하고 집어넣어주면 자 이 내부의 온도가 어떻게 돼? 높아지겠지. 이해가? 내부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기체 분자의 운동이 어떻게 돼? 활발해지지. 그래서 얘와 충돌하면서 얘를 어떻게 돼? 밀어내잖아. 이해가? 그럼 기체 분자가 갖고 있던 열이 얘를 미는 누구로 전환된 거야? 1로 전환된 게 되겠지. 맞아? 혹시 학교에서 이것도 가르쳐 줄 수가 있다. 자, 얘들아 잘 들어. 연력학 제1법칙이 무엇이냐면 Q가 뭐야? 기체가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열 에너지의 양이야. 열 양이야. Q는 무엇이냐? W 플러스 내부 에너지 변화야. 이거거든요.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이에요. 한마디로 자 여기다 봐봐. 한마디로 자 여기 피스톤이 있어. 이게 기관이거든. 열기관. 크랭크 축이고요. 자 일단 잘 들어. 자 여기 이상기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기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자 얘가 고열원인 T1과 저열원이 T2
T2에 딱 놓여있어. 그럼 열은, 자, 이 기체는, 열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해? 고온체에서 저온체로 이동하지. 열은, 이해가? 그래서 기체가 흡수한 열을 Q1이라고 한다면, 기체가 방출한 열을 Q2라고 하자. 한마디로 이거야. 이 기체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줄의 에너지를 흡수했어. 자, 이렇게 할까? 이건 있다고. 자, 봐봐. 여기가 피스톤이거든요. 자, 피스톤이면 여기 이상기체가 놓여있어. 자, 여기다 잘 들어. 내가 이 기체한테 100줄의 에너지를 공급할 거야. 얘가 100줄의 에너지를 공급하면 이 기체가 얘를 싹 밀어내겠지. 딱 뜨거워지면서 부피가 팽창해지죠. 맞아? 그럼 기체가 무엇을 해? 일을 하지. 기체가 약 몇 줄의 일을 하냐? 얘를 밀어내면서 30줄의 일을 하면 나머지 70줄을 가지고서 얘 입자 운동이 어떻게 되는 거야? 활발해지는 거야. 얘가 그래서 이 기체가 흡수한 열 100줄은 얘를 밀어내면서 한 일 30줄 플러스 내부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높이는 데서 사용되는 거지. 이해가? 오케이? 총 열 에너지는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 이게 바로 연력학제의 1법칙이에요. 이거 학교에서 알려줄 수도 있고 안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예전 물리 1에서는 있었는데 빠지긴 했어. 근데 학교에서 알려주고 낼 수도 있으니까. 알겠죠? 이때 기체가 한 1의 양도 한번 구해보자. 자, 일단 봐봐. 일단 이거부터 선생님 설명할게요. 얘가 프레스, 압력이라고 표현하죠? 압력이 뭘까? 너희들 이건 중학교 때 배웠던 거다? 자, 잘 들어. 압력이란 뭐냐면, 여기 봐봐. 압력이란 단위 면적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압력이라고 표현해. 한마디로 어떤 면적에 수직으로 얘를 뭐 하는 거? 누르는 힘을 우리는 압력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알겠죠? 그러면 힘의 크기는 누구야? 힘의 크기는 압력 곱하기 누가 되는 거야? 단면적이 되겠지. 자, 지금부터 선생님 설명해 줄게. 자, 이거 봐라. 자, 얘들아, 이 기체가 얼만큼 일을 하냐면, 기체 입자들이 움직일 거 아니야? 움직이면서 여기와 무엇을 해? 충돌을 하겠지. 충돌하면서 얘가 이 피스톤이 어떻게 돼? 이렇게 밀려나죠. 맞아? 이해가 안 가? 가죠? 자, 그럼 이 이동한 거리를 S라고 한다면 이해가? 자, 이 기체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 압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맞아? 맞지? 그럼 압력은 곧 누구였어? 압력은 단위 면적당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었지. 맞아? 그럼 자, 봐봐. 원래 한 1의 양은, 기체가 한 1의 양은 힘 곱하기 물체가 이동한 거리인데, 맞아? 힘의 크기가 바로 누구야? 힘의 크기가 압력 곱하기 단면적 아니니? 맞지? 곱하기 누구야? 이동한 거리가 되겠죠. 맞니? 그럼 기체가 한 1은 바로 누구야? 단면적 곱하기 물체가 이동한 거리인데, 피스톤이 밀려나간 거리인데, 여기서 단면적이 뭐야? 얘 넓이지. 이해가? 그러면 이동한 거리 S가 뭐야? 늘어난 길이지. 이해가? 한마디로 얘 두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부피 변화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기체가 한 1의 양은 어떻게 구한다?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로 구할 수 있다. 이게 기체가 한 1의 양이에요. 요거도 알려줄 수 있고 안 알려줄 수도 있어. 알겠죠? 예전에는 나왔어. 자, 가볼게. 자, 지금 뭐라고 나와있냐? 봐봐. 자, 주사기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주사기의 내부에서 열이 이동해서 주사기 내부의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돼? 활발해지겠지. 내부 에너지가 커지는 거야. 내부 에너지가 커지니까 주사기 내부의 압력이 커지면서 피스톤을 어떻게 돼요? 밀어 올리지. 얘가 밀어 올리면서 뭐라는 거야? 일을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주사기 내부의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하는 거지. 이해가? 주사기 내부의 기체가 외부에 무엇을 한다? 일을 하는 거야. 얘가 그럼 반면에 얘들아 봐봐. 그럼 부피가 커진다는 소리는 기체가 일을 하는 거지. 맞아? 그럼 부피가 작아진다는 소리는 기체 입장에서는 일을 뭐 한 거야? 받은 거예요. 일을 받으면 기체 입장에서는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돼? 올라가겠지. 얘가 반면에 기체 분자가 일을 하게 되면, 양의 일을 하게 되면 얘가 기체 분자의 에너지는 어떻게 돼? 오히려 줄어들겠지. 오케이? 자, 조금 쉬었다가 우리 선생님 열기관 할게요. 자, 화장실 갔다 오세요. 열기관과 열효율.